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면서 공통의 성격을 지닌 단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개별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의 묶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9개의 단어는 아직 어휘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부터 어휘로 분류해보고 어휘들 간의 의미관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 단어들의 묶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둘째는 단어를 어떤 집단이 사용하는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어의 기원으로 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눕니다. 고유어는 예전부터 써온 순 우리말입니다. 생각, 나비, 마을과 같은 말들입니다. 한자어는 한자를 기초로 만들어진 말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사고, 불학, 용 등입니다. 우리말에서 많은 명사들이 한자어입니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로 굳어진 어휘들입니다. 빵, 파스타, 라디오 등인데요. 앞에서 흩어져 있던 단어들이 드디어 어휘체계 속으로 들어왔군요. 단어의 범주와 양상으로 보면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눕니다. 지역방언이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사투리이고 사회방언은 전문어, 유행어, 은어, 비속어, 관용어 등입니다. 지금까지 어휘들의 분류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큰 틀에서 어휘와 단어의 관계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한자어, 순우리말, 외래어 등은 문법 규칙을 적용할 때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 등의 문법에는 한자어, 순우리말 등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단어들이 가진 의미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동의이어, 동형이어, 다이어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끔과 뜻이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서로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관계를 유의관계라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말들을 유의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듯 가끔과 비슷한 뜻의 단어가 이렇게 많네요. 유의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에서 바꿔 써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유의어가 가장 많은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입니다. 외래어의 유입 증가로 새로 생겨나는 추세이고요. 느낌이나 완곡한 표현 등의 언어 습관, 지역방언 등도 유의어를 만들어냅니다.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읽는 능력을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언어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뜻이 서로 반대인 관계를 반의관계라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말을 반의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반대말입니다. 반의어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면서 하나의 속성만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모두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류나 비교 개념은 초등사고력에서 자주 접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보면 성별 하나만 빼면 모든 속성이 공통적이죠. 그런데 수컷과 여자는 반의어라고 하긴 어렵죠. 물론 남자한테 비속어로 수컷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쓰기 때문입니다. 정도반이어, 상보반이어, 방향반이어라고 구분했는데 이해만 하세요? 길다와 짧다는 상대적이죠? 조금 길어도 길다이고 많이 길어도 길다입니다. 이처럼 반의어이긴 한데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정도반이어라 부릅니다.
상고반이어는 정도반이어와 달리 중간지대가 없지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고 참이 아니면 거짓인 것이죠. 방향반이어는 방향이 반대인 것입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관계를 의미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고 이해해 보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상위어는 하위어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묶어 일반화하는 데 주로 쓰고, 하위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문학은 예술이 하위어, 시의 상위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상위어나 하위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세 그림에는 모두 배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단어의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타는 배와 먹는 배는 소리가 같고, 세 배의 배는 소리가 다릅니다. 형태와 소리까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을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글자 형태는 같은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른 것이 동형이어입니다. 우리말에서 동음이어는 한자어에서 많이 볼 수 있으므로 한자를 잘 모르면 의미를 놓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는 같은 단어가 다른 뜻을 여러 개 갖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손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그 의미가 10가지 이상으로 쓰이기도 하므로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통해 그 쓰임새를 읽어보는 습관만 만들어도 어휘 확장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